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성시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일반 안건 9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상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 대상의 수상 인원을 확대하고 수상자 추천을 해당 기업에서 하도록 하여 관내 기업들이 사기 징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수상 분야 및 인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에 해당 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언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박재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 및 소공인을 보다 폭넓게 발굴 포상함으로써 기업은의 사기 진작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수상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수상 후보자의 추천 주체에 해당 기업을 추가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접촉됨이 없으며 해당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관련 포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 현장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상제도의 활성화와 기업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진입니다. 우선 좋은 그 조례를 또 내용을 담아주신 김상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추천을 자천도 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천이었던 거를 이제 해당 기업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세히 모를 수가 모르니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기업들이 그런 것을 보고 네네. 본인들이 자발적인 추천도 이제, 가능하게끔 넣었습니다. 네네. 심사는 뭐 또 어쨌든 그 해당 심사를 또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그 내용인 것 같고요. 기업이 많은 화성시에서는 이런 그 기업 대상 운영을 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좀 더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범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상 인력을 늘리고 추천자 대상에서 이제 해당 기업을 넣은 내용인데요. 이 지금 그 수상을 받는 분들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뭐 좀 공적이 있어야 이런 부분이 추천이 되고, 여기 이제 뒤에 네.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정하긴 하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라 그래야 될까? 이제 그런 어떤 뭐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자격 요건은 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관련해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 그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는, 또 기업 경영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을 이제 추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추천이 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공적에 대한 것들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그걸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분야가 5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 해수출, 기업 경영, 기술혁신, 노사합, 순환경제까지 넣어서 이 분야들을 이제 보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뭐 좀 어느 정도의 그 공헌을 한 부분에 대한 네네. 분들이 자격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 아무튼 뭐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 운영 예산 외 의무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광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광규입니다.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 운영 예산 외 의무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687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인 화성시 창업투자펀드를 총 2천억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화성산업진흥원에 향후 3년간 각 매년 28억 원씩 총 84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화성산업진흥원은 이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펀드 조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외 의무부담 사항에 해당하므로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창업투자펀드 확대는 초기 창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창업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화성시 전략산업인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및 AI 산업 분야의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 출연금 84억 원의 2배 이상인 168억 원 이상을 관내 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펀드 조성 규약에 명시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기반을 적극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 운영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유망 중소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 자본과 연계한 투자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에 따른 출자 규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접촉됨이 없으며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투자 및 창업 육성 정책과 정합성이 있으며
의무 부담 대상 및 범위, 출연 시기, 출자 비율 등도 제시되어 있어 재정 건전성과 사업 실행 가능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입니다. 과장님, 이 펀드가 참 좋아요. 이 진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성시가 이렇게 관내 이 바이오나 미래차나 이 지금 미래 성장 동력을 하는 분야잖아요. 그리고 네, 이 업종인데 이런 거가 있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진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봐도 잘 만들어 놓고 그거를 활용을 못 하고 또 진짜 갈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그 기업체 때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도 있거든요. 따먹는 사람만 따먹어요. 맨날 그냥 배부른 사람한테만 줄 수도 있으니 배고픈 사람을 찾아서라도 유망 기업을 발굴을 해서라도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펀드 그런 거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한광규 과장님은 우리 또 이택규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할 거예요. 자, 잘할 겁니다. 전 믿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이현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1호, 2호 펀드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하게 되면 3호 펀드가 되는 건가요? 3, 4, 5. 3, 4, 5. 네. 그래서 세 번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이 3호, 4호, 5호 이렇게 되는 네, 건가요? 네. 아, 1, 2호 펀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투자한 거에 3배를 저희 그 관내 기업이 지원을 받는 조건이었는데 그게 135억 원을 관내 기업이 의무 투자 받기로 약정했는데 160억 원을 받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내 기업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유능한 기업이 많다 보니까 또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3호, 4호, 5호에 대한 펀드에 대한 부분 또 관내 기업들이 사실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펀드도 중요한데 사실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펀드 기존에 운용을 해보셨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운용사 선정을 좀 더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더 이게 더 큰 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규모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크다 보니까 운용사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하셔서 잘 선정하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은경입니다. 지금 1, 2호 펀드가 지금 투자하고 아직 회수 기간은 안 된 거죠. 네, 아직 회수 기간은 안 됐습니다. 22년에서 23년까지 8년간 4년간 투자하고 4년간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 2호 투자 펀드가 잘 되고 있다는 거는 네. 뭘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투자 수익률이 한 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네. 투자 대비 6% 정도면은 좋기 네. 때문에 아마 그 6%라는 게 지금 지속적인 평균적인 수치인가요? 네, 아니면 평균적. 등락이 좀 심한 건 그런 거 없이 이제 평균을 봤을 때 6% 정도 수익률이 있어서 음, 투자 펀드에 함께 하고 있는 그 분들이 네네. 손해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회수도 네. 좀 긍정적인 역할을 가고 네. 있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 살피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회수가 잘 돼야 된다. 일단은 뭐 네네. 이런 점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게 회수가 되면 다시 재투자하는 거죠.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재투자를 또 해서 네, 또 관내 기업들이 더 많은 또 기업들이 또 지금 이 투자 펀드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성처럼 아기 유니콘까지도 키우면서 이들이 유니콘 기업, 중견 기업까지 네네.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펀드의 목적이거든요. 네네. 그 목적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아까 그 저 말씀해 주셨던 그 운영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이제 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출연을 해서 진흥원에서 운영사 선정 공고를 한 다음에 공고에 맞춰서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운영을 하긴 운영사를 선정을 하는데 네.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운영사들이 뭐 여러 개 운영사를 네네네. 컨택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점이 제일 운영사 선정하는데 수익률을 제일 잘 내는 운영사인가요? 그것보다 이제 기본적인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 기본적인 거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특약으로 하나 넣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기업의 투자를 2배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조약을 저희가 무조건 넣습니다. 근데 지금 인력 펀드처럼 3배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만큼 화성시 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운영사가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선정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 재투자를 그렇죠. 확대를 할 수 있는 그 네네네. 부분을 충족을 하냐 못하냐 이제 그 그게 부분에서 가산점이 가장 큰 거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화성시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특별 조항을 넣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지만 가산점이 더 높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 운영 예산 외 의무 부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 운영 예산 외 의무 부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까지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근로자복지관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배영경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영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피아노를 신규로 구입함에 따라 피아노 사용료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에 그랜드 피아노 사용 시 다목적 홀 사용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별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 피아노 구비에 따라 해당 악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목적 홀 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 이용 기준을 체계화하고 복지관의 운영 관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됨이 없으며 피아노 사용료 부과를 통해 시설 유지 관리 재원 확보와 이용자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저 질의 사항이 없으신 거? 예, 네, 정범 의원입니다. 정범 의원이 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관련돼서
보니까 근로자하고 일반하고 이렇게 좀 나누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로자 아무래도 근로자 복지관에 설치하다 보니까 네.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그 증빙 자료를 받아가지고 구분해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 그 기준에 맞는 분에 한해서는 좀 차등을 줘서 이거 지금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그 사용 빈도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그 계속 이용률이 높아지는데요. 네. 2023년도에는 197건. 그 피아노가 있어서 이제 그 피아노를 그 사용하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제 이 사용료에 대한 이게 지금 그 비용인 거잖아요. 네, 이제, 사용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 그런 어떤 행사가 좀 많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몇 번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요? 2023년도에는 197건이고요. 몇 건? 197건. 197건요. 예,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가지고 283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네요. 그래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25분까지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화성특례시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껴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차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지속적인 고용 창출 및 세수 증대를 목표로 사람 여건에 맞는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지난 2021년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 AI 기술 발전 등 산업 생태계 변화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화성산업진흥원은 첨단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유망 중소 벤처기업 관내 투자 유치를 위해 화성시 창업자 펀드 2천억 조성을 목표로 지역 기반 펀드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추가 출연 예산액은 총 35억 8천만 원으로 진흥원 현원 12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7억 6천3백만 원, 화성시 창업자 펀드 확대 조성을 위한 신규 펀드 출자금 사업비 28억 1천7백만 원으로 본 예산 대비 35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산업진흥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 특례시 구현을 위한 미래 사업 성장 동력 확보 및 맞춤형 기업 육성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업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출연금 추가 편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됨이 없으며 사업 내용은 지역 산업 육성, 창업 투자 확대, 산업 안전 지원 등으로 자치단체의 산업진흥 정책과 부합하며 특히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은 현실적인 행정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영경입니다. 우리 업무 보고 시간에 잠깐 들었잖아요.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업진흥원이 상당히 많은 출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에 더 아쉬워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런 게 들어오니까 조금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다 인건비 부분인 거죠. 예, 지금 추가적인 그 7억 6,300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해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네. 이게 원래 정원을 전년도에는 채우지 안 하고 그렇게 예산에 올린 거였었죠. 예, 지난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 네. 이제 정원은 기존 확보돼 있지만 현원이 한 46명으로 해서 그 네. 수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채용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부족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도 확대하시고 그러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그 우리가 화성 산업진흥원이 이렇게 뭔가 성과를 보이려면 인력 관리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에 있어서 부서가 조금 더 많이 관리 감독하시고 같이 협조해서 잘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산업진흥원이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이제 한 5년 정도 지금 돼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저희 과가 또 첨단 산업과가 생겼으니까 이제 산업진흥원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또 뭐 사업들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발굴하고 또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확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제가 이제 이거 산업진흥원하고는 별개인 얘기를 하나만 좀 드릴게요. 어차피 다 기업에 관련된 얘기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속적인 고용 창출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취업을 원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서도 이직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고요. 이 반도체 기업이나 우리 화성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외곽에 좀 퍼져 있단 말이에요. 팔탄이나 뭐 정남이나. 그런데 그런 쪽이 우리가 사실은 교통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청년들이나 거기에 구직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출퇴근하기가 용이해야 구직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같이 배려가 되어야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좋은, 그러니까 우수의 양질의 일꾼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출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희 의원입니다. 아까 방금 우리 배영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행감 지적 사항으로 제가 경력 있는 사원들이 퇴직률이 좀 높아서 좀 이런 사원들을 잘 잡을 수 있게 좀 신경 좀 써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해 추경액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신 건가요? 이번에 인건비 증액된 거는 이제 산업진흥원 2024년도 이제 정원 대비 좀 부족하게 세운 예산 부분이 이제 인건비가 부족을 해서 추가로 이제 채용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번 출연금에 이렇게 좀 예산 반영하게. 추가 채용 인원에 대한 네, 맞습니다. 채용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어때요? 지금 현재는 그 인원 인력들이 다 이제 다 완비가 된 거고 퇴직률이라든가 아직 뭐 행감 이후로는 없지만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뭐 퇴직률이라든가 뭐 다른 지금 이직률이라든가 퇴직률이 아니고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산업진흥원이 이제 아마 이제 그 전에는 조금 이제 그 이직률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이직률이 좀 점차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직을 하고 있나요? 정확하게 제가 그 좀 이직률이 뭐 전년 대비 몇 명 늘어난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네, 오신 지 전년보다는 조금 좀 줄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이제 그 작년에 그 뭐 일반 기존 인원보다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이직을 해서 좀 인력 풀을 좀 더 좀 잡을 수 있게 이런 뭐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그 산업지킴이가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죠. 산업지킴이는 이제 노사협력과에서 노사협력과에서 하고 해본 겁니다. 그쪽에서는 그럼 그거랑 그 산업지킴이라든가 노동지킴이 그쪽에서 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지금 없나요? 진흥원에 이제 위탁 사업으로 해서 네. 노사협력과에서 이제 위탁 사업비를 줘서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 다 모집은 다 된 건가요 그러면? 산업지킴이 그 기간제 채용 말씀하시는 네네네. 건가요? 그럼 죄송하지만 좀 산업진흥원이 좀 답변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가 업무가 아니라서 잘 네.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예. 네네네 제가 잠깐 혼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원장님 오셨나요? 못 오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펀드가 2개씩이나 갖고 있는데 안 오시면 되나? 아까 투자지원과에서 창투사 그 펀드가 있어요. 거기가 지원하는 거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AI 사업, 첨단 산업과가 지금 말하는 이 출연 동의안에도 이거 4개 펀드가 추가로 똑같은 업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지원과하고 첨단 산업과하고 겹치지 않나요? 그 뭐 업무적으로는 이제 기업 돈이 겹치면 서로가 이게 지원하는 거가 좀 그렇게 돼요. 잘 안 돼요. 한 군데에다가 실장님, 한 군데에다가 전략적으로 밀어줘서 그 과가 열심히 해야지. 첨단산업과하고 투자지원과하고 지금 김 과장님하고 한 과장님하고 뭐 경쟁 붙이나요? 이거 왜 이렇게 그런 건 펀드가 2개씩이나 이렇게 그건 엮입니까? 아니고요. 산업진흥원 때 이렇게 많이 주면 되나? 이제 산업진흥원은 첨단 산업과가 관할하는 우리 산하 출자 출연 기관이고 네. 실질적으로 다 그 펀드에 대한 사항에 대한 업무는 기업지원과를 하다 보니까 아까 직전에 그 출연 동의안 돈 성향은 같을 수도 있지만 예. 돈 받는 통장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펀드가 창투사 하는 거는 투자지원과고 여기 또는 또 첨단산업과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제 첨단산업과가 이제 산업진흥원 이제 그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출연금을 사실상은 뭐 기업지원과에서 출연금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 이제 출연금으로 이제 그 세우는 예산 부분들은 저희 과가 주무부서다 보니까 창업 그 투자 펀드도 이제 출연금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되는 부분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가 지금 투자지원과는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운용사 펀드 조성을 하는 거고 첨단산업과도 역시 산업진흥원하고 통해서 펀드 운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겹치니까 제가 말을 드리는 거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그 뭐랄까 추천하는 기업이나 그 지원하는 기업의 그 연관성이 같이 맞물린다는 거예요. 지원과하고 첨단산업과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거지 뭐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첨단산업과하고 투자 뒤에는 산업진흥원이 있다는 것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라기보다는 이건 출연 동의안이긴 한데 이번에 그 인건비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정원이 55명인데 46명으로 해서 사실 본예산 하신 부분에 이제 이번에 그 증원은 아니죠. 원래 정원인 거죠.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현원이 이제 46명이었다고 해도 결국은 정원이 이제 55명이면 예산은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는 게 이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정원이 55명이기 때문에 정원을 채우기 위한 부인을 계속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현원의 기준이 아닌 최소한 좀 더 많은 기준의 정원 기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을 좀 본 예산에 신청을 하셨으면 좀 좋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 좀 놓치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직 뭐 이런 부분들 뭐 나가시는 부분 뭐 이직은 사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랑 그다음에 내부에서의 인간관계 두 가지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는 리더의 역할이고 하나는 이제 예산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왕 만든 거잖아요. 산업진흥원이. 그렇죠.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리더, 지금 이번에 새로 오신 원장님이 또 굉장히 잘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의 역할을 좀 잘 저희 이제 기대에 부응하게 잘 열심히 계속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또 훌륭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또 반영을 잘 해주셔서 이왕 만든 산업진흥원이 잘 그 역할을 잘 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본연의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실장님이시죠? 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배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은경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 운영 예산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기업지원과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서 이게 창업벤처기업 투자 지원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에 관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조금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표현하지 말고 약간 혼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의원들이 그러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저희 같은 경우가 사전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 그런 혼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미리 사전에 고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과에서 했던 그 의무 동의안은 앞으로 3개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동의안을 받은 거고요. 지금 산업진흥원의 출연 동의안은 이제 바로 이해 추경에 담기 위해서 이제 출연을 이제 바로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하고 28억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좀 의원들이 오해를 하거나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좀 선명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조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지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입니다.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도 6월 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되고 10월에 운영 예정으로 민간위탁 공모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미리 화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우정읍에 위치한 조암프라자 401호 302.43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조성하였으며 사무실, 다목적실, 회의실, 고객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상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수행, 상인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시설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상인, 이용 고객 및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로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의 개소에 대비하여 해당 시설을 전통시장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됨이 없으며 상인 조직 등 지역 민간 주체의 전문성과 인적 자원을 활용한 시설 운영은 행정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시장 이용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진입니다. 도비로 매칭하셔서 하시게 된 부분이죠, 센터는? 네네. 네네. 도비 60%에 12, 4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소요될 그 예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100% 시비로 계속 이제 진행되게 되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운영비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사무 관리비라든가 이제 뭐 공공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합니다.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든가 네.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 매니저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영비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분 한 분에 대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두 명인 거는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건비는 4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랑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통신요금 그쵸. 이런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하신다고 하셨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산 이제 되는 이 정도 금액을 생각하시는지 그 자료만 좀 이 제출 운영비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직 저희가 네. 뭐
이게 민간 위탁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사실 추정해서 작성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네네. 이제 민간 위탁이 정해지면은 아마 네. 그 대상자가 어디가 됐든 정해지게 되면 아마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 예산이나 이런 데 담아야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세부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공 운영비가 있고 사무 관리비가 있고 네네.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네네. 쓰임이.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각 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네네네. 편성을 하셔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가 네네네.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네네.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이제 책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것만 조금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는 네네. 뭐 이건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 찬성을 해가지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그 운영을 잘 되도록 어쨌든 매니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좋으신 네. 분이 들어와서 어쨌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는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도 매니저분이 지원 사업도 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게끔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됐고 저희가 이렇게 조성을 한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좋으신 분이 매니저로도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지원도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범 의원입니다. 민간 위탁 관련돼서 이제 사전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마 조암 상인회 쪽에 이제 위탁을 좀 줄 예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예.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 공모를 할 겁니다. 근데 공모를 추진하면 뭐 신청자가 이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과거에 이제 사례를 보면은 뭐 병점이든 바란이든 뭐 신청자가 일반 민간 비영리 법인은 없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장님 생각은 지금 뭐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계신 게 이제 있을 거 고객 아니에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뭐 상인에다가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상인회가 운영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전문성 좀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참조해 주십사 이런 그 네.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아까 그 말씀 중에 병점하고 바란하고 이제 지금 조암 고객 지원센터가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 병점하고 바란은 지금 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바란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예. 이제 병점은 202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럼 병점이나 바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상인회한테 지금 현재 민간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란 같은 경우에 10년이 됐다라는데 네. 10년간의 성과라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지금 고객 지원센터에서 네. 어떤 정도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 건지. 보통 이제 매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인의 고객 지원 센터에서 뭐 고객을 위한 뭐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합니다. 사실 바란 같은 경우는 그 건물도 사실 그 전체가 시유 건물이기 때문에 면적도 크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상인과 관련된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이제 국비라든가 이런 걸 따오기 위한 공모 사업에 직접적인 참여도 많이 합니다. 사실 바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저 병점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경영 패키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기부나 이런 데서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시장 활성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통콘세일이라든가 이런 데도 참여를 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역 상인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바란 시장을 이렇게 가봐도 실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조금 이렇게 활성화된다. 거기 상인들에게 어떤 뭐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뭐 좀 느끼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객 지원센터가 이제 그쪽 상인들에 대한 어떤 뭐 약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뭐 그런 정도의 이 센터 운영이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 관내에 어디 한 군데라도 좀 전통시장답게 좀 사람이 모이는 이런 시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었을 때 제가 얘기를 했나요? 뭐 딴 분이었었나요?
근데 이제 기억이 저희 안 나시- 예, 네. 저 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그 얘기 들었고 이제 그래서 그때 내가 지금 예를 단양해를 제가 그때 예를 들었었어요. 단양 팔경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경치로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단양시장이 단양 구경이에요. 구경시장이에요. 시장 이름이. 그래서 지금 단양으로 오는 사람들은 거기를 필수 코스로 돌게 돼 있어. 단양 팔경에 구경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장 이름도 구경시장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사람이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런 뭐 산업 기반에 대한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이 이제 먼저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리가 관심에 대해서 좀 소외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군데 이제 고객지원센터 당연히 만들어서 뭐 시설도 개선하고 거기에 문제점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형태의 이런 형태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좀 예산이 좀 소진되는 이런 지금 정책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서 그 지역 시장의 좀 특색에 맞게 어디 한 군데라도 좀 그렇게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뭐 의원님 말씀 모르신 말씀이고요. 네. 저희 시의 그 시장의 특성이 뭐 단양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설 시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저희 시는 그 5일장이 움직이면서 열리는 그런 시장이에요. 저희가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를 특성화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바람 만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좀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문강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모를 해서 좀 유치해서 따보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해서 작년에도 아마 신청을 했는데 사실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어우러지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또 상인회장님도 아마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좀 활성화를 하고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뭐 연구 용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한번 어떤 부분이 좋은지도 한번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제 과장님은 그 5일장 기준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구시가지에 형성돼 있는 지역의 시장이라는 게 5일장만 보고서는 그 유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네. 그 시장을 5일장이라도 그 시장을 살려서 그 지역의 이제 그 지역 활성화를 끌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5일장이 아니고 상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네네. 그 단양은 거기는 특산품이 마늘이에요, 마늘. 그래서 마늘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마늘도 엄청 사가 거기서. 그러니까 마늘 하나로다가 거기는 사람이 모이는 시장이에요. 그 우리 송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저 해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드는 건데.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뭔가를 좀 하나 우리 나름 화성시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면 충분히 오히려 거기를 가겠습니까? 여기 가까운데 여기를 오지? 그렇잖아요. 단양까지 뭐 2시간씩 걸려서 가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 뭐 30분에서 1시간이면 다 오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모든 조건도 다 맞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자꾸 머리 맞대서 자꾸 찾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희 의원입니다. 방금 정웅범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느끼는 바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그 살리기 상인회들과 함께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는고요. 그 바란시장이 조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돼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최근 며칠 전에도 바란시장 거기를 다녀왔는데. 저도 보니까 좀 그 직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이런 거를 좀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그 상인회가 조성이 돼서
그 매니저가 상인의 단톡방에 그 같이 초대가 돼 있어가지고 그 단톡방을 진짜 이거 볼까 했더니 그 상인회 분들은 이거를 엄청 잘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꼭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매니저가 공지하는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공모라든가 그리고 추석이나 설날이라든가 이런 때 통큰 세일 그런 것들을 거기다 공고를 거기다 공지를 다 해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원센터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거 하나 소통 창구로 해서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게 조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저들이 조금 전문화되신 분들이 요거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니까요. 잘하시는데 바란 그쪽에서 벤치마킹을 좀 가서 교육을 받든 아니면 이렇게 보시고 해서 처음 시작하는 데인데 좀 잘 할 수 있게 그런 바란처럼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바란 그 고객 지원 센터가 4층이잖아요. 4층이고 우리가 올해 해가지고 지난해 해서 올해 그 조암 터미널에 택시부 뒤에 그 화장실을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이제 거기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화장실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 올해 민원 끝에 이제 거기다가 자리가 선정이 돼서 설치가 됐는데 잘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고 그 중간에도 이제 4층이 이제 도로 변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화장실을 그 길가 끝이 아니라 그 상가 그 조암 그 고객센터가 아마 끝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어디 이제 화장실 표시를 좀 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수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홍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일장이 주가 아닌 상시 그 시장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재래시장이 5일장에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도 북적북적 되는데 평상시에는 대형 마트에 다 손님을 뺏겨서 썰렁하죠. 그래서 뭐 지원한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지 뭐 사무실이 뭐 좀 그거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그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거기서 수익 창출이 되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관리자들이 그거를 수익 창출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수익이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그 무상 프로그램? 네, 강사료 정도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 프로그램비에서는. 그러니까 그 강사료는 회비를 받지 않고 거기서 관리비에 대해서 강사료가 나간다.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강사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그 동이나 그 면단위나 읍단위의 조합은 읍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그 상가의 그 사설학원하고도 겹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일부 그럴 수는 있는데요. 뭐 읍사무소도 약간 시장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위치해 있고 또 시장 내에서도 그런 활성화 활동을 해야지 아마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격이 전도가 되지 말고 진짜 조암 시장, 뭐 바란 시장, 뭐 병점 시장, 뭐 남양 시장 이 전통 시장이 살 수 있는 그런 거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하는 그 안건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정범 부의장님,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그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그 발표한 자료가 있나 봐요. 거기에 그 우리 화성에 그 1년 동안 방문객 수가 한 80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제가 이제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방문하신 분들이 뭐 하루 채 못 있다가 그게 머무는 기간이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그 이달 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양양하고 이제 강릉 쪽을 좀 갔다 왔는데 그 이제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이런 이제 그 관광객 유치에 많이 에너지를 좀 쏟고 있고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다들 이제 전통 시장들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게끔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전통 시장 뭐 기존에 있던 시장들을 약간 좀 뭐 리모델링하거나 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 차원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그런 연동해서 이 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이렇게 선회해서 가야 되지 않나.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기업투자실장이 있다 겁니다. 그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한 숙제는 아마 꽤 됐습니다. 이 뭐 송산 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오래됐고 뭐 이제 그나마 그래도 안정화가 된 게 발안 쪽에 대한 부분이 갔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 우리가 화성시가 내놓을 수 있는 특산물이 뭐가 있느냐, 특화된 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송산은 송산포도 또 우리가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거를 특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팔거나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연결이 돼야지 단순히 있는 지금 전통시장을 가지고 뭘 활성화한다. 제가 볼 때는 돈만 계속 들어가는 거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역경제과 한 과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농업 분야 어떤 뭐 그런 상업 분야 전체적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뭘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부터 가지고 그거를 그 중에서 제일 적정한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고 이거는 또 관에서만 이끈다고 되는 건 절대 안 되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스스로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이 같이 손을 잡고 한다. 이런 방향으로 다 방향성에 대한 부분과 방법 또 어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투자실장님하고 고민 좀 한번 해주세요. 네네네.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지역경제과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관광진흥과라든지 뭐 농정과, 해양수산과 뭐 이런 데들 한번 이렇게 TFT 팀을 한번 만들어서 이 전통시장을 그냥 단순하게 이제 시장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이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이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는 제가 봐도 우리 화성에 있는 이 시장들이 제일 낙후된 것 같아요. 사실 인구가 몇만 안 되는 저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의 그런 그 전통시장들은 뭐 현대화 시설 다 거쳐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불편함 없이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 없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우리 이제 예산만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도 이 시점에 한번 전체적으로 리뉴얼해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봐 주시길 좀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술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김성술입니다. 자원순환과 이병석 과장님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해 제가 대신 제안 설명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7월 1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으로 제가 또 자원순환 시설 1팀장으로 김윤정 팀장이 인사발령되었습니다. 화성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감축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에서 화성시로 확대하고 다회용품 확산 및 자발적 협약 규정을 추가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의 조례 제명을 화성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화성시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었던 부분을 화성시로 한자어 저감을 한글 줄이기로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 제1호는 자원후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일회용품의 정의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공에서 선두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해 제6조에서 일회용품 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7조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자발적 협약에 관한 근거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구입 비용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됨이 없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존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진입니다. 제가 이런 좀 일회용품 사용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례를 잘 개정을 하셨는데요. 개정에 보면 뭐 용어에 대한 정리도 있긴 한데 제가 한 가지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 6조의 2항입니다. 6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는 그 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권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권고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는 하고 그거를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라고 강제를 지우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시에서 권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너무 어려운가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이 조례 개정을 생각하면서 규정에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네네. 임의로 하지 않고 이런 부분보다는 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이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 제공하지 않도록 하면 또 너무 강제성을 띠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냐면 일회용품 사용을 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라거나 좀 그렇게 해야지만 시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뭐 단체나 이런 데서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뭐 다회용기를 쓴다거나 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시에서는 안 할 수 있거든요. 안 할 수 있고 그런 행사나 그런 곳에서도 그냥 뭐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일회용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급을. 그래서 저는 시에서의 지침은 시에서는 무조건 권고를 하여야 한다로 조례가 변경이 되어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의장님, 이거는 저희가 그 한번 의회 법무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그런 하여야 한다로 바꿔도 뭐 별 지장이 없으면 다음에 이거 개정하는 거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야 한다라는 하여야 한다 항목을 갖고 바꾸기 위해서 예. 이걸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수정 발의해도 되잖아요. 그래요? 수정해도 되잖아요. 그런 강제성을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자체가- 뭐냐면 권고는 강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권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시는 주체에다가 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권고하는 걸 강제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에 보니까 저 6조에 보니까 권고하여야 한다가 네. 권고할 수 있다로 바꾼 게 이게 뭔가 좀 뉘앙스가 있어갖고 또 이게 현행은 이제 권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이 이 권고하여야 저감을 권고하여야 한다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다른 여러 가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권고하여야 한다가 맞는 거예요. 근데 권고할 수 있다로 바뀐 게 저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더 강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강력하지 않게 바뀐 거죠. 부의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네네. 이게 권고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바꾼 게 이게 또 뭐 어떤 뭐 또 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꾼 건지 그걸 좀 검토 좀. 그러니까 권고하여야 한다라는 건 행정에 강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에서는 권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고를 들은 데서는 이거를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따라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견을 드리고요. 요거 법적 검토를 통해서 수정. 네네. 아니, 이게 그 수정 잠깐 발의할 수 있어요. 정해를 네네네. 그래서 잠시만요. 그 약간 정해를 해서 우리 저 의회 또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잠깐 오라고 그래서 정해 시간에 좀 논의하고 정리를 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의견 조정으로 인해서 잠시 정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11시 30분까지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김성술 우리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동 집화 시설 내 계량 장비의 자중 부장으로 인해 계량 장비를 폐쇄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12조 제5항 제3호의 계량 장비의 자동 집화 시설 등과 연계하여 옥외 또는 옥내 설치 부분을 삭제하고 제12조 제6항의 사업 시행자가 자동 집화 시설과 연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동 집화 시설 투입구 내 계량기의 자등 고장과 투입구 주변의 무단 투기로 인한 위생 문제 및 환경 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자동 집화 시설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됨이 없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효율성과 위생적 처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희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제 예산에 담아서 이제 예산도 세워져서 이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터인데요.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9월, 10월 정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되기 그 전 과정에 그 음식물 폐기물은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해서 버릴 수 있도록 요거는 꼭 좀 진행을 지셔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사전 보고로 또 해서 말씀해 주셔서 잘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분들을 뭐 우리가 이제 막 갑자기 또 바꾸면 또 그분들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잘 뭐 성급히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좀 주민들의 좀 의견들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 이렇게 좀 우리 쪽의 의견을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분양자분들도 그렇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요. 그 홍보도 해갖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술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향남 2지구 자동 집화 시설 과다 투입을 방지하고 텀블카드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각용 폐기물 투입 방식을 소각용 종량제 봉투 사용 투입으로 변경하고 자동 집화 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구 계량기의 지속적인 고장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된 수부로 인한
배관 등 시설 부식, 투입구 주변 지속적인 불법 투기로 인한 사용자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 집화 시설, 소각용 폐기물 투입 시 종량제 봉투의 사용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자동 집화 시설 투입구 개방을 위한 카드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매한다로 개정하고 자동 집화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3과 같다로 규정된 부분과 수수료는 세대별 선불 카드로 징수하며 세대별 선불 카드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매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2의 비고 중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를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투입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동 집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불편 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소각용 폐기물 배출 방식 변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구 폐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으로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됨이 없으며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자동 집화 시설 관련 장비는 도시 환경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자분이랑 분양자분 전체에 다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 적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생활 폐기물 투입구가 현재 세 개잖아요. 음식물 투입구랑 그다음에 생활 소각용 투입구랑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투입구. 대형 폐기물 투입구도 똑같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네, 담당 분이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설 1팀장 김윤정입니다. 대형 폐기물의 경우에는 기존부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고 이제 소각용 생활 폐기물 그것만 이제 종량제로 바꾼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상가 부분도 다 공공주택이라든가 상가 부분이라든가 일반 주택도 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바뀌더라도 이게 본인들이 버렸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걸로 바꾸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고 닫고 하는 거는 그냥 오픈을 해놓고 그 봉투로 이제 늦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봉투를 사용할 예정이고 만약에 그렇게 무단 투기가 초반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파봉해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로 해가지고 초반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 간에 이제 공지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거를 지금 만약에 9월 10월에 한다면은 10월부터나 뭐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부터도 이제 늦다 싶은 거예요. 지금 7월 중순이고 그렇죠. 8월 뭐 그러면 한두 달 정도인데 제 생각에서는 한 진짜 연초부터 이런 공지라든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 뭐 이렇게 상가 주변에 사업 소장님들 전체 모여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소장님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담회나 뭐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더 전파를 할 수 있게 하고 홍보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반영하여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죠? 네.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원 물안경 생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환경 생태과장 이종원입니다. 수질환경 보존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자4조에 따른 위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 설비 장치 교체 수리, 수질 분석 보고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로 3년 위탁 예정입니다. 신규 수탁 기간은 관련 자격 조건 및 처리 용량 기준 1일 50톤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실적 등을 보유한 업체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환경부, 공공하수 관리 업무 대행 지침, 관리 대행 업자 선정,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수탁 기간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 수행 능력 및 사업 수행 계획을 평가하여 수탁 기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해당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됨이 없으며 위탁 대상 사무는 환경 기초시설 운영으로 민간 위탁이 가능하고 수탁기간 자격 요건 및 절차 또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 90억 정도, 99억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가 그 수행 능력과 수행 계획, 그렇죠? 수행 네. 능력이면 자격 요건이 이 정도 큰 금액의 수탁을 하려면 네.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업체는? 운영을 1년 정도 이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50톤 이상 운영한 사람들이 이제 공고를 내면 공고 모집해서 이제 선정위원회 그러니까 50톤이나 뭐 3년이나 1년을 한 사람들인데 네. 이분들이 환경 정화에 무슨 자격증이 있나? 가축분뇨 관리 대응업을 하는 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관리 대응업을 하는 업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업에 대한 뭐 자격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수질 네. 관리, 뭐 정화 자격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가축분뇨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업이 있거든요. 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이제 수질 관리 기사라든지 뭐 이런 관리나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했던 사람들이 공고 모집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 능력, 사업 능력과 아니, 수행 능력과 수행 계획이 이거 정량 정성 평가인데 이거가 몇 대 몇으로? 정량 평가가 60이고요. 정량. 예, 정성이 40%입니다. 40입니다. 40이죠? 네. 계획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가격이 다운된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선정이 되면 가격을 협상을 합니다. 협상한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선정이 된 상태에서 가격 선정을 네. 가격 선택을 하면 서로가 저울질하기 바쁠 텐데 네. 아예 거기서 써내는 거가 더 낫지 않나요? 네, 아니 통상적으로 이제 이 업무 처리 지침에 가격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1~2% 내외에서 감 정도 하는 걸로 계약을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네 정우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정범 의원입니다. 올 연말로 이제 기간이 이제 만료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수탁자를 선정하는 이런 동의안인데, 네. 뭐 위탁 사무하고 자격 요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여기 이제 기재된 대로 거기에 이제 맞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제 그 자격 요건에 그 공동 도급 가능 공동 이행 방식 5개사 이내 이게 뭔 말인 거죠? 아, 공동 도급을 뭐 주관하는 업체가 뭐 50~60% 하고 뭐 관내 업체도 조그맣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근데 여기 이제 그 위탁 기간에서 11조에 보니까 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재계약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3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민간 위탁해서 네. 공고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예, 여기는 저 위탁 사무에 보면 11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저희가 뭐 다시 뭐 수의 계약으로 뭐 이렇게 뭐 한 차례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 형평성에 의해서 3년마다 이렇게 계속 가격 제한으로 이렇게 입찰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예. 그거를 한 번에 한 차례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재계약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3년마다 항상 이렇게 입찰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공고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 지금 이 화성시 가축분뇨 처리 그 시설이 이게 가축분뇨가 어떤 분뇨가 들어오는 거예요? 돈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돈분만 네. 하나 들어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위탁 예산에서 99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고정비, 변동비하고 뭐 이렇게 지금 관리비하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네. 수입은 없는 거예요. 이게 수입하고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가축분뇨 이제 수지분반 비용이 이제 조례에 10,000원이 있고요. 네. 처리비가 13,000원입니다. 톤당. 네. 네, 그러면 그렇게 그 해서 부분에 수입은 대한 건 들어옵니다. 저희 수입으로 네. 세외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비용은 이제 상당히 낮습니다. 몇 퍼센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금액은 한 연 2억 정도? 2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 가축분뇨 공공시설 이거 설치할 때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294억 들었습니다. 294억. 그 전화액 우리 11회 한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 얼마인 거예요? 한 7대3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7대3으로. 2012년 정도에 준공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수입은 1년에 한 2억 정도 되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300억 정도에서 30%면은 한 60억 정도, 네. 아니 90억인가요? 네네, 90억 정도 우리 이제
예산이 지금 투입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뭐 이런 뭐 축협이나 다른 데에서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 오히려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축협에서 이제 가축분뇨 이게 선정.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그 예산이 9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매년 30억씩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 뭐 축협이나 예를 들어서 민간 쪽에서 뭐 이런 그 분뇨 처리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쪽이 오히려 월등 더 나을 것 같은데. 운영은 모르겠고요. 설치는 이제 어차피 국비가 지금 자부담이 20% 들어가고요. 예, 근데 이제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분뇨 처리 관련돼서 뭐 저 축협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배출량에 비해서 소화하는 거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실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할 때도 네. 이런 그냥 뭐 산술적인 계산적으로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좀 그런 쪽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 민간이나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기도 편하고 더 이득이 아닌가 이런 뭐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한번 저희가 그런 민간 측에서 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최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희 의원입니다. 아까 이제 정홍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장안뜰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 이제 많이 산재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뇨를 시설해 주는 데가 좀 부족해요. 네.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데가 마도 공공처리장 여기랑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6월부터 지금 준공이 됐나요? 준공 도서가 오산 지금 수원 축협 그쪽에서 우리가 하는 분뇨 처리장 지금 수원화성 오산 축협 아직까지 신운전 기간이고요. 준공은 이제 경기도로 보내서 확인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 막바지에 단계가 이른 됐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마도가 50톤이고 여기가 140톤인가요? 여기 190톤이고요. 190톤. 마가도는 170톤입니다. 네. 근데 여기 그 말씀들 들어보시면 너무 이제 이쪽에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네. 부족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런 게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천 바이오 에너지 가축 분유 공동 에너지 시설을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이제 바이오로 해서 거기도 이게 시설이 이제 100톤을 하다가 다시 추가로 200톤을 증설해서 거기다 300톤 가량으로 부지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열 에너지가 이제 저희가 바이오가스 거기서 하면 열 에너지가 50%가 열 에너지가 나온대요. 네. 그럼 그 열 에너지를 그 옆에 이제 하우스 팜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분교에 그 근처에다가 해서 지금 뭐 냉난방 우리 전기 되게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런 거 열 에너지를 그쪽으로 보내서 그 하우스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천에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원 오산 그쪽에 지금 우리가 좀 크게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제 거기서 좀 그 근처에 우리 에코팜이라는 하우스 시설에 이거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열 에너지도 그쪽에서 쓸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작년에 그 마도 처리장에 그 제가 이제 그 유입수 수질 기준 SS 이게 3만 ppm이 초과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기 지금 보면 99억 이게 예산이 드는데 네. 여기에서 뭐 고장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네. 들어가는 포지션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수선 수지비가 한 그 연간 1억 4천 정도? 1억 4천 정도 1억 4천에서 1억 2천? 수리는 그럼 어떤 용도로 이제 좀 대부분 이제 쓰이는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이 이제 탈수 시설이라든지 협작물 처리 시설이라든지 뭐 후로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노화되면 교환이나 수리를 요하거든요. 맞아요. 노화되면 그럴 수 있지만 네. 아까 저 유입수 이런 농도가 그걸 초과되면 그런 고장률이 높다고 좀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요번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3년마다 계속 새로운 업체로 변경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새로운 업체가 하면 그게 잘 이어서서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네.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